자, 이지케어텍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케어텍이 이건 뭐 유럽에서 이미 나왔던 뉴스죠. 자, 이 유럽에서 나왔던 이 뉴스가 이지케어텍에도 그대로 지금 적동이 된 건데요. 이지케어텍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에 여기 지금 상장된 종목이 딱 2개밖에 안 돼요. 국내 기업으로는 지금 전부 총 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자, 8개 기업 중에서 상장된 기업이 유로핏과 바로 이 기업 이지케어텍 밖에 없습니다. 유로핏은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이 돼가지고 아직 이 관심권 내에 들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곧바로 반응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이지케어텍의 경우는 요거 좀 이제로 가지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요런 형태 쪽의 뉴스 같은 경우는 이 웬만한 헬스케어 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뭐 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그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 정책 과제에 무슨 기업에 포함되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못 받는 놈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 정책 과제 수행 기업 뭐 이래 가지고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뭘로 얘기해 보면 되냐면, 저기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애들 상 받죠. 딱 그 수준이라고 얘기 들었죠. 참가만 하면 누구나 다 주는 이런 거 하면, 즉 우리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웬만한 기업들은 그거 정책까지 하나씩은 다 받습니다. 바이오나 헬스케어도 이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웬만한 기업들은 그 하나씩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는 그런 쪽의 가능성 자체로는 웬만한 기업들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의료 정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꽤나 많죠. 그렇다면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자라고 하면, 이런 거 성전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만 되면 뭐 할 거야? 뭐 선정만 되면 끝나?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가지고 뭔가, 아니면 현재는 돈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돈을 크게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가능성이 시장에 그래 기대해 볼 만한데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앞서 이 뉴스에 보게 된다 그러면, 자 보시죠. 진단 부분에는 유로핏이 단독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강정보관리 부분에는 3개 기업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 같은 경우에 2개 기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 웨어러블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저 또 원격 진료 부분에 하나, 전혀 지금 다른 기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하고 전혀 다른, 저기 왜 꼽혔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들도 꽤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건강정보관리 부분에 3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나크를 제외하고 이지케어텍과 카카오 헬스케어는 묶여있는 기업입니다. 이거 2개가 사실상 묶여있는 기업이고요. 이지케어텍 최대 주주는 이게 서울대학교 병원 전산실에서 분사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서울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아래에 보면 바이넥스가 2대 주주급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헬스케어가 3대 주주로 들어가 있죠. 여기 이지케어텍의 여기 전 사장이 카카오 헬스케어 쪽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들과 켜도 지금 묶여서 들어가는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위에 보는 것처럼 뉴로핏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뇌질환에서 차세대 쪽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르고, 요거는 주가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저쪽에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3빌런 같은 이런 형태다라고 해서 비교까지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없어요. 그냥 의료 정보를 다루는 거야. 의료정보.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와 카카오 헬스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헬스가 이것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보시죠. 적자 행진, 그 앞에는 그전 뉴스는 김범수가 공들인 카카오 헬스 눈덩이 적자의 침몰 위기,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모여서 카카오가 1,800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가 850억, 부진한 성적 때문에 차세대 성장 동력에 물음표가 켜져 있다, 이러고 되어 있거든요, 앞쪽에. 지금 그럼 카카오 헬스케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요, 이지케어텍 연계 확대할까 뭐 이러면, 지금 뭐 연계 확대할 때가 아니라 해야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카카오 헬스 같은 애도 저 모양 저 꼬라지가 되는데 얘는 그럼 과연 돈을 실질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건 이렇게 버려져 있는 이게 맞아요. 자, 이게 3대 주제에 올라가 있고요. 병원 데이터 연계 뭐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인수한다 그러면 요 정도 모멘텀에서 반짝 들어온 거 제한다 그러면 지분 인수도 현재로서는 그나마 계획도 없대요. 야, 안 되거든. 사업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이쪽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이지케어텍에는 사실은 반짝하는 이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강세가 앞쪽에서도 이렇게 간혹 반짝반짝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죠. 보신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이런 종목입니다. 1000주대 거래도 지금 뭐 여러 개 눈에 보이죠? 그 완전히 그냥 버려진 종목이고 이거 잊혀진 종목이고 버려진 종목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중간에 어쩌다 이제 의료 쪽에 이런 쪽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잠깐 반짝반짝 흐름을 보였었는데 2월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작년에도 2월 초에 있었네. 저 CS 모멘텀 들어올 때 딱 요때네요. 이러고서는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건 물려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케이스가 돼요. 이거 말고, 그래서 타임즈에 실리면 뭐 바뀌는 거 있습니까? 그 타임즈에서 얘 혼자 실린 것도 아닌데? 그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기업이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을 될 수 있는 건 카카오 헬스케어가 얘네를 지분을 인수를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데 앞서 보인 것처럼 카카오 헬스 자체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처헤매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연계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자는 정도는 나올지 몰라도 이걸 지금 인수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빡세거든요. 카카오 자체도 지금 정신없지 않습니까? 대주주도 지금 뭐 그래서 소송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압박 놓여지는 이런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카카오 자체도 지금 이거 이제 빠져나가기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쪽의 반짝 이슈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 관련해서 지금 노린다라고 하면 이지케어를 노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바이넥스를 노려버리는 게 낫죠. 이지케어 특의 2대 주주 카카오 대신에 바이넥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지금 돌아가는 모멘텀에다가 이지케어텍 지분 보유라는 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크게 뭐 지금 부각되는 흐름들은 아닙니다만 이지케어텍이 결국에 올라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도 지금 지분 가치라는 거 하는 것이 또 이게 플러스 모멘텀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라 그러면요 이지케어텍 대신에 차라리 이거 노리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뚫고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여기까지 쭉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걸 노리는 같이 저렇게 거래도 안 돼가지고 오늘 하루 반짝하는 거 이거 지나고 나면 내일 다 가지고 내일 1000주 이렇게 거래하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이렇게 거래 안 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반짝했다가 눌려드는 거 이런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붙들려 있는 흐름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초보자들 주린이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가능하나 하지 말라라는 얘기 들었었죠.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뭐 종목이 한두 개냐 이거야. 하다못해 지금 같은 경우는 유로피스로부터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바이낸스로부터도 되고요. 카카오 헬스케어는 안 되어 있으니까 종목이 그거 외에도 지금 종목들이 저 정도 퍼센트 나는 종목들 지금 널렸잖아요.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반짝하는 쪽 같은 경우에 그 직전에 거래량 같은 수준도 좀 살펴보시고요. 거래량 되는 종목들은 가난한 신규 여기 주식 투자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이 주린이급 여러분들의 경우는 저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알아서 먹고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식 초보자들 같은 경우 이거 되게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뭐 타임즈도 세계 최고 헬스케어로 걸려 있다는데 저 언제든지 바뀝니다. 저는 거. 자. 우리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기자들 자체가 우선 쓰는 기자들 자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별 같지 않은 수준의 거도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저 정도급의 종목들은요 우리 시장 내에 많아요. 저게 저렇게 독보적해서 그럼 이지테어텍이 저렇게 버려진 상태로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많아요 저런 거. 얼마나 많은데 병원 정보 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그 대신에 좋은 종목들 이렇게 우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건 유로피 같은 종목도 아침에 나오자마자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평소. 그렇죠.
저런 거 있는데 뭐하러 차라리 유로터세부터 가지고 단타를 치세요. 그게 더 나아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 있는 최고 전문가분들이 자 요런 내용들 다 갈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의 경우는 오르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셔서 24명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22명입니다. 코인 2명, 주식 22명 쭉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추천주 이런 거에 들어가자마자 야 추천주 주세요. 그리고 추천주 안 들어오면 휙 놔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켜보시다 보면 이 전문가가 어떤 분야를 특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지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종목 접근을 어떤 식으로 재료주 중심으로 하느냐, 테마 중심으로 가느냐, 우량주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게 다 틀리겠죠. 이런 거부터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하고 잘 호흡이 맞는 전문가나 혹은 현재 그 전문가 시장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전문가 이게 당연히 가닥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지고 집중적으로 출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 다 앞에 얘기 드립니다만 저 정도 급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하루 종일 나와요. 종목 추천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저보다 더 나은 종목들 시장에 지금 2,000개 3,000개까지 이제 곧 3,000개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몇 번째쯤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뭐하러 그런 종목에다 이렇게 애를 써요? 예? 막 시간이 막 남아돌고 막 돈도 막 남아돌고 그냥 미쳐 돌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저럴 때까지 들어가서 힘 빼실 필요 없어요. 모멘텀도 좀 지속력이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속력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 지속력 있는 모멘텀 있고 반짝 모멘텀이 있고 그런 거야. 반짝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 반짝 쪽에서 누군가 좀 더 이어지는 강력하게 당기는 수급 주체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지금 그냥 완전 덩달았거든요. 지금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는 유로 표시가면서 덩달아. 자, 근데 뭐 종목 자체가 급이 안 되니까 그냥 윗꼬리 달고 쫙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데는 들어가봐야 괜히 희생양만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그런 거 다 구분해 드려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